그래서 자 기대값이라는 걸 할 건데 기대값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확률이라고 하는 이 기대값은 도박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뭔가를 하나 집었을 때 내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만약에 배당금 같은 게 얼마나 될까 이런 거야. 뭐 주사위를 2개 던졌는데 내가 두 눈의 합이 예를 들어서 2가 됐어. 그럼 그 2라는 두 수의 눈의 합이 2가 됐을 때 내가 과연 100원을 받을지 200원을 받을지 그런 배당금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거기서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다르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이산 확률 분포표랑 만들었을 때 나오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하고 똑같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 똑같은 이유는 밑에서 이제 식 쓰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고 어쨌든 이제 확률 변수의 x의 기대값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 기대값이 결국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하고 똑같더라. 자, 이 기대값을 구하는 과정은 요렇게 시작할 때 방금 말했듯이 결론적으로는 결과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평균하고 똑같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을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돼. i가 1에서부터 n까지 들어갔을 때 각 변수에 대한 확률하고 곱했을 때 그것의 합이 바로 기대값이라는 것. 적어보면 x1, p1이랑 곱해서 더하고 변수 두 번째랑 두 번째 확률이랑 더하고 그랬을 때 마지막 확률 변수와 그때 나오는 확률하고의 곱에 대한 합. 그래서 자 쓰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제 글로 풀어서 나타내면 자 확률 변수와 글로 풀어서 쓰면 확률 변수와 거기에 대응하는 그 확률의 곱의 합. 다시 말하면 확률 변수와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과 곱하고 나서 그 곱한 값들의 합이 바로 기대값이다. 근데 이게 결국은 평균값하고 서로 같더래. 자, 한번 얘네들을 굳이 다 쓰지는 않고 표만 잠깐 그려가지고 왜 확률하고 그게 같은지 평균하고 같은지 기대값이 그러면 잠깐 보여주면 뭐 적어야 돼? 안 적어도 되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한 거 그냥 잠깐만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표시하면 확률 변수 x가 있고 x 1번하고 2번하고 3번만 가지고 와서 쭉 적었을 때 n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도수가 있어. 이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도수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뭐 확률 변수하고 대응했을 때 요것의 확률 즉 각각의 변량에 대한 상대도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지금 n이 변량의 총합이야. 그럼 나누면 n분의 f1이랑 n분의 f2랑 쭉 내려갔을 때 n분의 fn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 변수에 대한 확률하고 같은 의미.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아까서 말했듯이 이 변량하고 이 확률하고 곱하고 변량하고 확률하고 곱하게 되는데 실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 1번하고 F1하고 더하고 2번하고 더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변량과 도수하고 그 다음에 n번하고 fn하고 더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전체 총 변량의 개수로 나눈 게 실은 평균이야. 이해하고 있는 게 근데 얘를 나눠서 쓰면 x1 곱하기 n분의 f1이야. 그 다음에 x2 곱하기 n분의 f2고 그럼 얘네들을 쭉 n번까지 하면 xn 곱하기 n분의 fn인데 얘가 결국은 얘네들
n분의 f1, n분의 f2, n분의 fn이 결국은 얘네들이 뭘 의미하게 된다? 그 별량 사이에서 나오는 확률이 되는 거지. 전체 가지수분의 어떤 계급에 해당하는 별량의 개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국은 실은 도수분포표상에서는 별량이지만 아니 상대도수지만 얘네들이 확률로 넘어오면서는 얘네들의 값이 결국은 확률이 되는 거지. 이 값들이 상대도수의 값들이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1번에서 표현했던 기대값을 구하는 식, 각 별량과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확률하고 곱한 후에 그것을 다 더한 합의값이 결국은 뭐하고 똑같다. 도수분포표상에서의 평균의 값하고 서로 같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평균과 같다. 그 말이 지금 거기 밑에 공식으로 나와 있네 여기. 그래서 기대값 대신에 얘를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을 평균으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 분산을 정의해서 분산을 먼저 찾아볼 건데, 자, 분산부터 찾아서 적어보면 우리가 분산을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이야.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자, 그러면 이게도 똑같이 분산의 정의가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i는 1부터 n까지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이기 때문에 xi 빼기 평균만큼 그리고 제곱하고 그것에 대한 확률을 곱한 값. 자, 여기서 m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자, 다시 정리시키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되고 n까지 i는 1부터 n까지 그럼 여기가 별량의 제곱의 평균.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랑 똑같은 기대값의 평균이고 얘는 결국은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의 총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이지. 여기는 결국은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각각의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의 총합이 되면서 요 값은 1. 그래서 정리시키면 결국 여기가 여기는 평균의 제곱이고 따라서 결국 확률 변수의 분산은 누구의?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자, 요거는 똑같이 들어가네, 앞에서랑.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자, 얘가 말하는 거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 표준 편차는 결국은 누구하고 똑같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분하고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얘네들은 아주 많이 쓰이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뭐 확률 변수에다가 A배하고 거기다가 어떤 상수만큼 더하면 우리 그 알잖아. 평균은 전체 평균도 그 평균의 몇 별량에다가 몇 배 해줬으면 평균도 거기에 몇 배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한 만큼 평균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분산은 변수의 제곱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 앞에 곱해지는 변수 앞에 곱해지는 수가 A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항상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서 요 자리가 그냥 절대값으로 바뀌게 돼. 실은 이거 다 정리하면 얘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거 하나만 그냥 가볍게 쓰면, 예를 들어서 x1하고 x2가 있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3배를 해줘.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만큼씩 더해줘봐. 그럼 얘 x1하고 x2의 평균이 m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 평균도 3m에다가 이만큼 늘어나면 돼. 근데 편차의 제곱의 총합에 대한 평균이 분산이었거든. 그러면 별량 자체가 3x1 더하기 2인데 평균도 얘 뒤에 오는 상수항이 서로 같아졌단 말이야. 그럼 뺄 거 아니야? 빼면은 결국은 3x1하고 빼기 3m만 남고 이 뒤에 오는 상수항이 지워져. 그러면 이것을 다시 뭐 해줄 거냐면 제곱을 해줘야 돼. 그러면 결국은 3 곱하기 x1 빼기 m의 제곱이 되고, 여기도 제곱이 되고 3의 제곱하고 x2 빼기 m의 제곱이 되면서 편차의 제곱이 돼. 그러면 원래의 편차의 제곱은 여기서 시작을 했어. 여기 x1 빼기 m의 제곱 그리고 x2 빼기 m의 제곱이야. 그럼 결국은 뒤에 오는 상수항 부분이 평균에서 같아졌기 때문에 이 별량 전체에다가 어떤 상수만큼 더한 값은 편차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야. 어디만 이 별량에 곱해진 수의 제곱배만큼만 분산에 영향을 주지, 뒤에 오는 상수항은 어차피 평균하고 편차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상수항이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별량 전체 또는 분산 전체에 영향을 안 줘. 그래서 분산이 주어진 분산은 전체 별량에다가 x배 a배 해주면 분산 처음에 주어져 있던 확률 변수의 분산에 a 제곱배만큼 되고, 상수항은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데 평균만 영향을 주고 분산에는 그 상수항 더하거나 뺀 값이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 분산에 항상 제곱배 되더라 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이제 기대값 가지고 평균이랑 확률 변수의 평균이랑 분산 구할 건데, 먼저 확률 분포표부터 만들면,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총 36가지야. 총 12, 10개, 2, 3, 10개, 11개, 12개, 13칸 그리면 될 것 같아. 그리면 13칸. 너무 많이 길었는데 13칸 정도 그리면 돼. 13칸. 자, 나온 눈의 합을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가 2부터. 그래서 36분의 5, 그 다음에 7을 기준으로 좌우 뒤층 확률이. 자, 봤을 때 변수가 7이 됐을 때 확률 36분의 7인데, 아이고 야 7이 아니라 6으로 살짝 바꾸세요.
요거를 얘를 기준으로 확률이 좌우가 대칭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평균이 좌우가 대칭이니까 얘가 가운데 오는 값으로서 얘가 대표값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고 평균을 36분의 6 정도로 예측할 수 있고, 자 이때 평균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하고 분산 구하라고 했는데, 확률 변수의 평균은 그것의 기대값으로서 어떻게 구한다? 구할 때 이렇게 구하기로 했지. 각각의 확률과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의 변수까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6분의 1, 3 곱하기 36분의 2, 4 곱하기 36분의 3일 거란 말이야. 그럼 36분의 1이라는 값이 서로 같아. 그래서 약분 안 하고 그냥 들어갈 거고, 분자들만 쭉 곱해가지고 변수하고 분자만 곱해서 12, 20, 30, 42, 40, 그 다음에 36, 30, 22, 12. 그러면 얘네들이 36분의 250이 나오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대값이 2. 자, 그 다음에 분산. 자, 분산 구할 때 편차를 구하려고 하면 뭐 하겠어? 이 평균 2 나왔잖아? 아니, 평균 7이야. 미안해, 진짜. 2밖에 안 나올 수가 없지. 7이야, 7이. 미안, 진짜. 평균 7이 나왔으면 우리가 이걸 편차를 다 구해야 돼. 그러면 2에서 7 빼고 3에서 7 빼고 4에서 7 빼고 5에서 7 빼고 다 평균만큼 뺀 다음에 걔네들을 다시 다 제곱을 해야 돼. 그리고 다시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까 말했듯이 별량을 제곱해서 확률 변수 확률과 곱한 다음에 그것에 별량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하는 거야? 평균의 제곱만큼 빼서 들어가기. 그게 가장 쉽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36분의 1은 똑같이 들어가고, 별량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먼저 전부 다 얘네들을 각각 제곱해. 별량의 제곱 전부 다. 다 해서 자, 여기서 뭐만큼? 평균 구한 평균의 제곱만큼 빼면 결국은 얘의 분산인 6분의 35가 나오고, 얘의 표준 편차는 루트 6분의 35 하고 구할 수 있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긴 식은 솔직히 잘 안 주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할 때 실제로 이렇게 길게 주지는 않아. 계산 자체가 힘들고.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는 거냐면 4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고, 5번 같은 경우,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라든가 평균이나 분산 구하라고 하지, 방금 했던 그 예제 같이 12개, 10개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분산, 아니 뭐지, 확률 변수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 4번도 한번 해보면, 4번은 상자 안에 1이 적힌 공이 있다. 자, 1개, 2가 적힌 공이 2개, 10이 적힌 공이 10개, 그럼 총 공이 55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1개의 공을 꺼낼 때 그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자, 확률 분포표 만들어야지. 그럼 몇 개야? 1부터 10까지 있으니까 10개. 그 다음에 12칸 그리기. 12칸 그리기. 12칸 그리세요. 확률 분포표 만드는 거야.
마찬가지 공이 1부터 거기 꺼낸 공의 숫자 가지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자, 그 다음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됐고, 그 다음에 공의 개수와 눈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55분의 1부터 시작. 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55분의 1. 그 다음에 2의 눈이 2개 들어있기 때문에 55분의 2, 55분의 3, 55분의 4, 55분의 8. 그래서 확률은 총합은 1.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쓰기를, 자, 여기는 K라고 했는데 X라고 해도 상관없고, 뭘로 쓸 수 있다? 55분의 눈에 적힌 숫자 K하고 서로 같다. 이때 K는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10까지.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 자, 마찬가지 변수의 x에 대한 평균 구하기. 자, 평균 구하면 기대값 구하라는 거. 확률 변수의 평균은 기대값. 그래서 각각의 변수와 누구랑 확률하고 곱하는 것의 총합. 자, 들어가면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가지고 얼마까지. 자, 요거를 아직 안 적었지? 적었어? 안 적었지? 안 적기를 바랄게.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안 적었으면 좋겠어. 안 적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안 적었지, 진우야? 적었어? 2x까지만 적었으면 다행이야. 2x요? x의 기대값까지만 적었지? 이거 봐, 어디까지 적었어? 어디? 여기만 적으면 돼, 여기만. 위에 다시. 아니, 위에 지울 필요 없어. 위에 안 지워, 위에 안 지워. 평균. 위에 지운다는 줄 알고. 아니, 위에는 안 지워. 다음에 화이트 하나씩 선물로 사줄게. 자, i는 또는 k는, 자, k는 1부터 우리가 몇 가지냐면 10까지 있으니까 10까지. 그 다음에 이 눈하고 누구하고 각각의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곱할 거야. 그럼 얘를 쓰면 얘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k는 1부터 10까지. 자, 55분의 k의 제곱으로 바뀌어. 왜냐하면 각각의 변수와 확률의 분자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대로 들어가도 돼. 55분의 1 하고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인데 얘네들의 숫자가 앞에 있는 것들하고 다르게 각각의 분자가 제곱으로 나오고, 그럼 얘가 55분의 1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해서 k 제곱이야. 그럼 우리가 수원을 배웠다고 가정하고 지금 여기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는 거라서 시그마 참고하면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즉 연속인 자연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이야. 자, 요 공식에 의해서 얘가 55분의 1 하고 끝나는 n이 10이야. 그래서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그리고 만들어낸 값이 7.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그대로 적었으면 55분의 1은 그대로 들어가고 가로 안에가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들어갔겠지. 분자하고 변수하고 분자하고 이렇게 제곱인 수의 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시그마 기호로 바꿔준 거. 그 다음에 분사는 먼저 k는 1부터 10까지 변수의 제곱에 대한 평균 먼저 구하기. 자, k의 제곱에 대한 평균부터. 그리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럼 자, 여기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 55분의 1은 앞으로 빠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세제곱으로 바뀌어. 그럼 1부터 10까지 연속인 자연수의 세제곱이 합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여기도 참고로 적어 놓으면 연속인 자연수 k는 1부터 n까지
세제곱은 요거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요거 이용해가지고 풀면 55분의 1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제곱 빼기 49. 그럼 얘 정리시키면 결국 분산은 6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6. 여러가지 수열의 합에서 연속인 자연수의 합이랑 제곱인 연속인 자연수 제곱의 합이랑 세제곱의 합 구하는 거 공식 나왔으니까 기억은 날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러니까 말이지 아까 이렇게 복잡한 식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단순하게 우리가 손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형들은 5번 같은 경우에 쌤 같은 거 봐도 그렇게 많진 않을 거고. 그럼 얘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x의 평균이 1. 그러면 2x의 값이 1이란 얘기고 분산이 5일 때 a하고 b. 그럼 어쨌든 각각의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그 확률은 항상 합이 1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용해서 식 만들어서 연립방정식 만드는 거 이제 평균 구하는 식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냐면 1이라 그랬지 1. 그지?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a 더하기 b의 값은 3분의 2. 그 다음에 평균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a랑 그 다음에 1 곱하기 b랑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k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 그럼 여기서 또 식 하나 만들어지기를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k는 1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분산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자, 분산이 나왔으니까 분산 조건 들어가면 분산은 먼저는 뭐부터? 변량의 확률 변수의 제곱에 대한 평균부터 구하기.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먼저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b 더하기 k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자, 이게 변수의 제곱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 의미하냐면 x제곱, 즉 확률 변수 제곱에 대한 평균. 자, 여기서 누구만큼? 평균의 제곱만큼 뺀 값은 얼마라고 줬냐면 5라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식 하나가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k의 제곱의 값이 6이고 a 더하기 b의 값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얘네 세 개의 식을 적당히 연립하면 결국은 k의 값은 하나가 4가 나오고 그러면 k는 0보다 크다. 문제 조건에 k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a의 값이 2분의 1, b는 6분의 2. a 더하기 b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식을 여기다가 3분의 2만큼 대입하면 돼. (3분의 k의 제곱이 6이고) 이렇게 해서 3분의 k의 제곱값은 3분의 얼마야? 18에서 3분의 16. 그럼 정리하면 k제곱이 16이 나오면서 k는 4하고 나오지. 크게 적어줘. 3분의 k 제곱이에요? 내가 다시 해볼게. 다시 적어줄게. 그러니까 a 더하기 b에다가 3분의 2 갖다 쓰고 3분의 k의 제곱이 6. 그러면 3분의 k의 제곱이 3분의 16 나오고 그래서 k의 제곱의 값이 16이 되면서 k의 값이 0보다 크니까 k는 4. k는 4. 왜냐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k의 값 나오니까 다시 연립해가지고 a하고 b의 값. 자, 다음은 뒤로 넘어가서 자, 아까 말했듯이 확률 변수가 변경이 생긴 모양이 바뀌어.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a, b하고 더하면 전체 평균도 a, b하고 b만큼 늘어나고 먼저 적어놓고 시작을 하면 분산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x의 계수, x에 곱해져 있는 변량에 곱해져 확률 변수에 곱해져 있는 수의 제곱배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것의 절대값.
여기 ax 플러스 b라고 적는 게 맞아. 네? 또 이거 여기 있잖아. 안 적었으면 안 적어도 돼. ax 플러스 b 여기 자리만 안 적었으면 안 적어도 돼. 어차피 앞에 있는 공식인데 한번 써놓고 시작하려고 한 거고 요거 바꾸려고. 자, 얘네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해야 돼.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에서 y는 10분의 1x 15라고 놓고 이 y, 즉 y의 기대값이 0-0.5고 y 제곱에 대한 평균은 0.7일 때 x에 대한 평균과 x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굳이 여기를 y를 안에다가 x 안에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즉 무슨 말이냐면 y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푸는 것도 하나는 있어. 근데 x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변형을 시켜놓고 보면 이거라는 거. y가 10분의 1x 15니까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10 y 플러스 150으로 놓고 문제에 말하는 x에 대한 평균이랑 분산은 이렇게 바뀌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10 곱하기 y의 평균에다가 150을 더한 것과 같고 x의 분산은 10의 제곱에다가 y의 분산을 곱해준 것과 같다.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y에 곱해준 것과 같기 때문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면 이 y는 이미 마이너스 0.5 나왔기 때문에 가져다 쓰면 10 곱하기 y의 평균 마이너스 0.5에다가 150을 더하면 145 하고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건데, 자, 분산은 1이 들어가면 되지. 어디로? 얘 구할 거기 때문에 뭘로? 2y제곱, 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만큼 빼자. 그러면 y제곱의 평균이 0.7, 그 다음에 y의 평균이 마이너스 0.5, 그럼 0.7 마이너스 0.25 해가지고 여기서 0.45. 그럼 요거 가져다가 이제 어디다가 준식에다가 대입 100 곱하기 0.45 하는 거지. 그래서 45. 그래서 통계는 실제로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들이랑 이런 용어들은 사실 어려운데 걔네들만 정리가 되면 가져다 쓰는 건 이렇게 숫자 가져다가 간단한 숫자를 가져 대입만 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더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이산 확률 분포 중에 가장 대표되는 분포가 이항 분포야. 이항 분포라는 말에서 이항은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어디서 나왔어? 윤성아, 이항이란 말 어디서 봤어? 밖에서 봤다고? 방정식도? 우리 이항 분포 처음 보는 거야. 이항이라는 말은 처음 본 건 아니야. 항이 두 개를 이항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지난달에 봤어. 설 전에 봤어. 이항정리에서 봤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위험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이항정리에서 봤던 거야. 그리고 독립시행이라는 걸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포가 이항 분포인데,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 독립시행을 하면서 횟수를 좀 신경 쓰라고 했었어. 독립시행할 때. 그거하고 같이 가지고 와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항 분포니까 결국 확률 두 개야. 확률 두 개고 횟수하고 관련돼서 들어가는 게 이항 분포.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되는 분포라서 뭐라 그랬냐면 유한계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횟수가 지정이 돼. 10번, 100번, 2번. 근데 이항 분포가 나오는 그 순간 평균이라던가 분산 구하는 식은 또 굉장히 쉬워져. 식 자체는 쉬운데 그 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좀 복잡해. 그래서 말할 때 학교에서 통계 쪽은 기말고사에 들어가면 변별력이 별로 안 생기니까 조건부 확률이 기말고사에 들어가면 조금 변별력이 생겨서 조건부 확률이 차라리 기말고사에 들어가면 더 좋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어렵게 내기 위해서 나오는 데가
요 자리 그 이항분포에서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공식을 증명하라고 내는 경우가 한번 그런 학교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내려고. 왜냐면 결국은 공식에다 숫자 넣는 거라서 누구나 다 하는 거라 좀 쉽게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 중에 하나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고 횟수하고 관련돼 있고 독립시행하고 관련돼 있고. 그래서 자 적어보면 자 이항분포의 뜻부터 적으면 어떤 시행에서 이항분포는 자 시행 횟수하고 관련돼 있어.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P라 하고 N회의 독립시행에서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가 사용되는 건 독립사건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겠지. 자, 사건 2가 일어날 횟수로 확률 변수 x라 할 때 확률 분포 이때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로 한다. 자, 독립시행이라는 말도 나왔어. 그럼 독립시행은 이거지. n번 시행했을 때 r번 나올 확률이라 그랬어. 그러면 사건이 여러 개가 아니라 두 가지 사건 안에서,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던지면 앞면이 나올 때 2분의 1, 뒷면이 나올 때 2분의 1이 있어. 그러면 10번 시행했을 때 앞면이 나올 횟수를 2번이라고 하면 그때 확률은 n이 10이니까 10C, 그 다음에 앞면이 2번 나올 때니까 2라고 하고 2분의 1에 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나머지 8제곱 들어갔었지. 그게 독립사건에서 나왔던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구하는 과정이었고, 그거를 이용. 자, 표시해보면 먼저 자, 독립시행에서 사건 2가 발생했을 때 횟수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자, 이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를 한다. 근데 얘가 독립시행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독립시행에서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날 때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구했어. NC 자, 0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때 0제곱하고 Q의 N제곱. 예를 들어서 앞면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나올 때 확률 n-1제곱.
자, 그러면 R번 나오게 되면 P의 R제곱, Q의 n-R제곱. 얘가 마지막 n번 시행이 되면 n번 나오면 단 얘네들은 두 가지 사건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확률의 합 P하고 Q의 합은 항상 1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P는 뭐냐면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더 많은 게 아니라 뭐 동전을 하나 10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원래는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한 번 던지면 우리가 확률을 뭐라고 하냐? 2분의 1이라고 하지. 그 확률을 말해. P하고 Q는. 그리고 얘의 확률 질량함수는 이거지. 독립시행 사건의 확률 구하는 것과 똑같이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 그래서 아래에 있는 말처럼 이제 이항분포는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 B라고. 내가 영어를 잘못 읽어서 그 위에 보면 영어 있지. 이항분포. 누가 대표를 읽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 알파벳 B자 보이지? B. 저거 따가지고 와서 이항분포는 대문자로 나타내래. 그럼 B하고 나타내면 확률 변수하고 B가 확률 변수 X하고 뭐 물결면이도 나오고 점 나와가지고 대문자 B하고 뭐 n,P다 그러면 이 이항분포 얘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자 시행 횟수가 n번이고 한 번 시행해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해. 한 번 했을 때 어떤 뭐 동전 아까 말한 것처럼 동전 하나 같은 경우에 2분의 1이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이항분포는 B하고 n,B라고 했을 때 n은 앞에 오는 n은 앞에서 본 것처럼 확률 시행의 수고 P는 그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오는 대표 확률 같은 것.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예전에 책에 혹시 이제 나올 때 요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 얘를 나올 때 자 그럼 얘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쓰기도 해. 물결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써진 것도 있으면 아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읽으면 돼. 이제 다른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항분포를 쓰지 않고 이제 다른 거를 가져다 쓸 거고. 자, 결과부터 말하면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평균은 아주 쉬워. 그냥 n하고 누구하고 곱하면 돼. P하고 곱하기만 하면 돼. 시행 횟수하고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오는 확률을 우리가 알면 그냥 n 곱하기 P. 근데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Q가 되고 뭐 표준 편차는 그것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n 곱하기 P 곱하기 Q하고 들어가면 공식은 굉장히 단순해. 근데 이거를 증명하라고 했을 때가 조금 복잡해. 자, 얘 쭉 적어볼게. 먼저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변수의 평균 기대값 찾으면 R은 0부터 N까지 R 곱하기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까지 곱하면 얘는 시그마. 자, R은 1부터 NC R 곱하기 P의 N제곱 Q의 n-R제곱. 자, 여기서 P 더하기 Q는 1이고 실은 R이 0에서 R이 1로 넘어간 이유는 아래에 있는 과정에서 넘어온 건데 원래는 R이 0으로 쭉 내려가다가 나중에 바뀌는데 이걸 다시 지우라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R은 1부터 시작. 그럼 얘가 R-1 팩토리얼 곱하기
하고 n하고 p하고 앞으로 빼. 그럼 여기가 r-1 팩토리얼 하고 분모가 n-1 팩토리얼 하고 n을 앞으로 하나 빼버렸기 때문에 분자 n이 n 팩토리얼에서 n-1부터 시작하니까 n-1 팩토리얼로 바꾸고 그 다음에 p도 하나 앞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p도 r-1로 바뀌고 그 다음에 q는 그대로 n-r로 쓰고 그럼 얘는 결국은 다시 쓰면 이제 np 그대로 들어가고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하고 n-1c r-1 곱하기 p에 r-1제곱 곱하기 q에 n-1 빼기 r-1로 바뀌어. 전체 개수가 n개에서 n-1로 바뀌게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서 쓰면 얘는 풀어서 0부터 n-1개 중에 r개를 선택. 그러면 p의 0제곱부터 q의 n-1 더하기 n-1개 중에 한 개가 나올 때, 한 개의 사건이 나올 때 p의 1제곱 곱하기 q의 n-2제곱. 자, 이런 과정이 쭉 들어가. 그래서 마지막에 n-1개 중에 r- 전체 다 선택할 거니까 n-1개 중에 n-1개가 나오고 p n-1제곱하고 q는 0제곱으로. 자, 그럼 얘가 뭐하고 똑같은 모양이냐면 이항 정리하고 똑같아. a 더하기 b의 n제곱에서 n자리가 n-1로만 바뀐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결국은 p 더하기 q의 n-1제곱으로 바뀌는데 p 더하기 q의 값이 1이라고 해서 얘가 결국은 1로 끝나지.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뭐만 남아? np만 남겠지.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시행 횟수하고 확률을 알면 그때 기대값은 n 곱하기 p. 자, 그 다음에 자, 위로 올라가서 분산 정리하는 거. 지금 당장 이거 과정을 다 외우지는 못해. 이거 증명하는 과정 있잖아. 이거 외워도 내일 쓰라고 하면 못 써.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막 죽어라 외울 건 아니고 일단은 뭐는 반드시 알아야 돼.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거 있잖아. n 곱하기 p랑 npq는 알고 있어야 돼. 이 증명은 어차피 뭐 하루에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막 억지로 다 외우라고는 못 할 것 같고. 자, 분산 구하기 전에 변수의 제곱, 확률 변수의 제곱에 대한 평균부터. 여기는 변수가 제곱으로 바뀌기 때문에 R의 제곱. 여기까지는 똑같고. 자, 여기도 R은 0부터 N까지 R-1 곱하기 자, 여기는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쪼개놓은 거 해가지고 조금 이거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못 구면 결국은 다시 R의 제곱이 나와. 일부러 그 분산의 제곱의 평균을 NPQ의 꼴로 쭉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유도해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여기는 R은 2부터 N까지. 얘도 마찬가지 조합의 성질은 나오는데 여기 NCR에서 나온 공식이야. 여기 앞에 나오는 팩토리얼들은 Q의 n-r제곱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식이 NP
앞에서 쭉 나왔던 NP식이야, NP식. 기대값. 여기도 R-2 때문에 제곱만큼씩 전부 다 뺐어. R은 2부터 N까지. 이제 여기는 R-2 팩토리얼 되고, 얘는 N-1 팩토리얼 분의 N-2의 팩토리얼. N이랑 N-1까지 전부 다 뽑아냈어. 딱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P의 0제곱, Q의 N-2제곱. 똑같이 이제 여기 풀어나가는 거. N-2개 중에 N-2개 다 선택하고 P의 N-2제곱 곱하기 Q의 0제곱. 그럼 얘가 이항정이기 때문에 P 더하기 Q의 N-2제곱. 그럼 얘도 1로. 그러면 이제 여기를 다시 정리시키면 이제 n 곱하기 n-1 곱하기 p의 제곱에다가 np만 오게 되겠지. 뒤에 np까지만. 그럼 이제 정리시키면 n 제곱 p의 제곱 플러스 np로 묶으면 1-p. 자, 요게 누구냐면 방금 했던 이거야. 확률 변수 x 제곱에 대한 평균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이제 여기 나왔어. 그리고 이제 분산 들어가면 제곱할 거고, 얘가 n제곱 p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np 1-p고, 얘가 n제곱 p제곱이야. 지워지고 남는 게 np 곱하기 1-p인데 p 더하기 q의 값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n 1-p가 뭘로 바뀌냐면 q로 바뀌면서 분산은 np, q. 근데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문제 들어가면 저 10번에서 어떤 질병에 대한 치유율이 90%인 의약품에서 1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 이 약품으로 그 약으로 뭐 하냐면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게 10번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치유될 환자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러면 얘는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n번의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명에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약을 가지고 시행하는 횟수가 총 얼마하고 똑같다? 10번하고 똑같아. 그러면 n이 10이야. 근데 한 명의 치유율이 100분의 90%, 100분의 90이기 때문에 치유할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0.9라는 얘기. 그러면 그럴 때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EX는 N 곱하기 P. 그래서 9.
그럼 그것의 분산은 NPQ니까 10 곱하기 0.9 곱하기 Q는 1에서 0.9만큼 뺀 값. 그래서 얘는 0.9. 자, x제곱의 평균 구하라겠네. 그럼 뭘 이용하면 되냐면 x제곱의 평균은 분산 이용하면 돼. 어디서 나온 거냐면 분산은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만들어지면 되고, 그래서 x제곱의 평균값은 분산하고 평균의 제곱하고 더하기, 분산이 0.9, 여기는 81, 그래서 81.9 하고 x제곱의 평균. 나머지는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든가 평균 구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식을 가져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간단. 자, 그 다음에 11번. 한 개의 주사위를 9번 던졌다. 그러면 독립시행하고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독립시행하고 관련된 사건, 독립사건하고 관련된 거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n이 얼마냐? 9야. 그러면 1 또는 2의 눈이 나와.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한 번, 얘를 확률 변수 x로 놨기 때문에 1 또는 2는 한 번 시행했을 때 1 또는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6분의 2니까 p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야. 그랬을 때 3x 더하기 2의 평균 2원의 상금을 받기로 했다. 이때 상금의 기대값이네. 그러면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 상금은 이것이야. 상금이 이거지. 이것의 기대값이니까 얘를 구하라는 문제고, 그러면 3 곱하기 x의 평균 더하기 2 구하는 문제. 그럼 위에서 찾으면 되겠네. 요 확률 변수 x는 누구를 따라간다? 독립시행이고 독립사건이다. 독립시행이다. 따라서 이항분포를 따른다. 10번 시행했을 때 확률은 3분의 1만큼 나온다. 따라서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10 곱하기 3분의 1에서 3분의 10이다. 그럼 가져다가 쓰자. 3 곱하기 3분의 10 더하기 2에서 12가 이 상금에 대한 기대값이다. 아니 11이네. 평균이 얼마나? 간단하게 고칠 수 있지. 10 대신에 얼마로 고쳐야 돼? 10 아니야. n이 10 아니지? 얼마로 바꾸면 돼? 9야 9. 9로만 바꾸면 돼. 살짝만 바꿔줘. 그럼 평균은 3. 그 다음에 전체 기대값은 11. 계산 안 틀리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달라져. 한 개의 주사위를 3에 던졌어. 그러면 n이 3. 그럼 이게 n은 3이고 주사위라던가 동전 문제는 독립사건이고 독립시행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독립시행 사건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항상 따라가고 3회 던졌으니까 n은 3.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니까 3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고, 문제는 4x 제곱원의 상금을 받기로 했을 때 상금의 기대값이야. 자, 얘는 상금의 기대값,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아니라 이 4x 제곱이라고 하는 요 돈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NP가 들어가면 안 되지. 자,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3에 던졌어.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오니까 216분의 1이 아니라 P가 올 때 P는 뭐라 그랬냐면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오는 확률이 P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얼마?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 6분의 1. 문제는 얘야. 자, 이것에 대한 기대값이야. 그럼 1의 눈이 나올 때가 6분의 1이면 여기서는 P가 6분의 1이면 1의 눈이 안 나올 때 Q 나오겠지. Q의 확률은 얼마냐면 6분의 5야. 그럼 주사위, 동전, 독립시행이라 그랬지. 그럼 독립시행했을 때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
n번 던져서 r번 나올 때가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의 확률을 갖는다 라고 했거든. 그리고 여기서 p 더하기 q의 값은 항상 1. 자, 요거 가져다 써야 돼, 이 문제는. 그래서 4x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자, x가 얼마일 때부터? 0일 때부터. 근데 총 횟수는 3번이야. 그렇기 때문에 x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시작해서 3에 던져서 1이니까 1이 한 번도 안 나올 때, 한 번 나올 때, 두 번 나올 때, 세 번 나올 때까지 할 거기 때문에 x는 0에서 3까지. 그 다음에 3c x, 세 번 중에 x번 1의 눈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의 확률은 이제 얼마로 들어가냐면 6분의 1에 x제곱 곱하기 6분의 5에 얼마만큼? 3-x제곱. 그리고 확률 변수가 뭘로 바뀌었냐면 4의 x제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4의 x제곱만큼 한번 곱해주면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쪼개서 계산하면 x는 0부터 3까지 3c x제곱하고, 자, 지수 같으니까 이 안으로 넣어서 6분의 4의 x제곱, 그 다음에 6분의 5의 3-x제곱. 자, 뭐처럼 보여? 이거 풀어서 쓰면 이거야. 이거에 잠깐 풀어서 쓰면 3c 0 곱하기 6분의 4의 0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세제곱 더하기 3c 1 하고 6분의 4의 1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제곱, 그 다음에 3c 2 곱하기 6분의 4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1제곱 더하기 3c 3하고 6분의 4의 세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0제곱이야. 그럼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2항 정리하고 똑같아지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뭘로 들어가? p가 6분의 4가 되고 q가 6분의 5가 되면서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에 n이 얼마? 여기서 n이 3이 되고, 이항 정리해서로 보면 a가 6분의 4인 거고 b가 6분의 5지. 자, 이거 어디서? 이항 정리. 그래서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의 몇 제곱? 세제곱. 그래서 6분의 9니까 2분의 3. 2분의 3의 세제곱에서 8분의 27 하고, 이만큼의 기대값, 상금에 대한 기대값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사위 한 개의 주사를 3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상금을 받을 건데, 1의 눈이 한 번 나오면 4의 1제곱은 받아. 4원 받아, 4원. 3번 나오면 4의 세제곱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값은 4의 x가 3이니까 4의 세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한 전체 평균에 대한 기대값은 8분의 27원. 한 번도 안 나올 때, 한 번 나올 때, 두 번 나올 때, 세 번 나올 때 했을 때 평균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분의 27원 정도 되겠다. 근데 이거 계산할 줄 알면 안 하려고 하겠지? 이 정도 받으려고 하진 않을 거네. 어쨌든 간에 그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서 대표되는 분포가 이항 분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항 분포를 나타낼 때 b를 쓰고, 그 다음에 n과 시행 횟수하고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오는 대표 확률이 p 자리에 들어가면서, 평균은 변수에 대한 평균이야.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은 n 곱하기 p,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q. 굉장히 공식은 단순해. 근데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식 중에 하나가 분산식이라는 거지. 분산식. 확률 변수의 제곱에 대한 평균은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의 차의 제곱이 했을 때 그게 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한 세트처럼 움직일 거라는 거. 이제 풀다 보면 일단 확률 그 이항 분포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